안녕하세요.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 폭염과 열대가 계속되는 요즘 이 입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고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시원서 접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TBS가 여름방학 특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은 오는 8월 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자, 오늘은 경인교대와 세종대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경인교대와 세종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오늘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경인교대 세종대 편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오늘은 조훈 선생님을 대신해서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핵심을 풀어주실 전문가시죠. 청원여고 교사이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이신 박문수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경인교대와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경인교대 책임 입학사정관이십니다. 연창모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오늘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 학교의 방송일을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지망대학의 방송일을 챙겨보셔서 꼭 그 시간은 절대 함께 시청해 주시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이 끝나고 나서는 수시 집중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미리 상담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경호 선생님께서 신청 방법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하시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로 바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또 추가나 수정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착안하시고요. 특히 상담은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생방송 중에는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전화 주시고요. 또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대화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방송으로 소개되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화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경인교대 세종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 대한민국 어린 꿈나무들의 희망. 아이들의 꿈과 열정을 일깨워주는 지혜로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따뜻한 감성.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 배움을 실천하는 대학. 경인교육대학교를 소개합니다. 큰 힘, 큰 사랑, 큰 빛 정신으로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해온 경인교대는 다양한 인성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교육 리더를 키워내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꿈을 향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경인교대에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경인교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올해 신설된 전형인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20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정원 외 전형으로는 서해오도 지원 특별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익힌 대로 사람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달아 올곧은 인성을 갖춰 참교육을 펼쳐나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험생 여러분. 교육의 참기를 가기 위한 의지를 가진 대학. 초등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사교육의 중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육자로서의 포부와 소명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아주 오늘 집중해서 볼 것 같습니다. 경인교대 편 준비를 해봤는데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 특히 오늘 이 시간 꼭 주목을 해주시고요. 연창모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먼저 2013학년도 경인교대 원서 접수 일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 주요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경인교대의 수시 모집은 지금 일정이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서 접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학년도 저희 경인교대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대학교의 주 목적인 참된 교원 양성을 기인하여 교직 적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비 교원을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3학년 신입학 정원 598명 중 200명을 금년에 신설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이 중 200명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서 고등학교별로 2명 이내의 학교 생활이 성실하고 교사로서의 적성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을 받아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교교육 정상화와 고교의 추천 내용 신뢰도 그리고 다양한 추천권 측면에서 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선발하고 대학 수학능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 그 2013학년도에 교육대학교 입시에도 이제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2013학년도에 경인교대에 새로 신설된 어떤 전형과 특징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201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입학 4년간 전형 총 3개 전형 216명 모집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1차 모집에서 총 291명을 갖다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 367명을 선발해서 44대 56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서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자격을 포함한 200명을 선발하고 정원 외로서 농어촌 학생과 서예 오도 학생을 각각 13명과 3명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2013학년도 전형 주요 특징은 전형이 통합됐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큽니다. 특히 보훈 대상자 전형을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통합해서 선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수시 미등록 충원도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사항을 올해 실시하는 게 역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함께 나와 계시는데 아무래도 또 여고에 계시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 어떤 점을 좀 가장 중시해야 될까요? 네, 우선 주요 특징 중에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이요. 우선 경인교대는 신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설 전형이면서 동시에 추천 전형입니다. 그리고 2명의 학생을 추천하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 2명이 어떻게 추천될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계열별로 한 명씩 추천이 될지 아니면 인문 쪽에 있는 학생들이 추천이 될지 또 그리고 작년에 없던 미등록 충원이 올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권까지 생각을 해서 추천해야 될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좀 바뀌는 게 작년까지는 없었던 1학년 학생들은 인천 캠퍼스, 그 다음에 2학년부터는 안양 캠퍼스에서 공부한다는 것, 올해 내년 입학생부터입니다. 네. 그런 점들까지 좀 같이 고민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인교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망하는 학생과 함께 상담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우리 수험생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상담을 위해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접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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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에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경인교대 이번에 새로 생긴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그 전형의 실제 내신 반영 비율이랑 궁금하고요. 네. 제 내신이 하락세여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아이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안타깝겠네요. 예.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은 2학년을 보면요. 우선 국어가 1, 2학기 모두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3등급, 그리고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수능 성적을 살펴보면요. 언어가 3등급, 수리 나영이 3등급, 외국어가 4등급, 그리고 탐구가 4, 5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지망 전형은 학생 말대로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지망하고 있고요. 교내 활동을 보면 1학기에 교육정보부 부장, 그리고 1학년 2학기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대 학생회와 제3대 학생회에서 각각 교육정보부 차장과 부장을 했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한학급 학생 생명 살리기에서 학급 리더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 연세대 프론티어 교실을 참여했던 경험이 있네요.
특기사항으로 이제 수상 경력을 보면요, 에듀파 포트폴리오 경진대 장려상을 받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노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장려상과 봉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연창모 선생님과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연창모 선생님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학생의 그 장점을 갖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교 재학 중에 상당히 꾸준한 리더십 활동을 갖다 했다는 것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대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리더십도 그 학급 경영이나 학생 지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육성 기관인 저희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서 그 예체능을 비롯한 주요 교과가 아닌 이른바 비주요 교과에서도 일정 부분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 역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문학 계열, 예체능 계열 등 교직 적성에 걸맞는 다양한 분야의 수상 경험 등으로 적성 부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문의 내용 중에 교육계통학과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먼저 의견을 드리자면은 교육계통학과의 의미가 종합대학 사범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에 진학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먼저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서술 내용에 본인이 노력한 내용은 독서 그리고 교사와의 대화 이렇게 두 가지 활동만이 나타나고 나머지 내용들은 본인의 생각과 느낌만 서술하는데 너무 치우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하고 본인의 고교 재학 중 활동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네.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인 교직과 관련해서 교과 영역의 노력 정도의 상당히 미진한 편이라는 것도 아쉽습니다. 특히 학년이 상승할수록 하향 추세가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앞서 내신 성적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네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 꾸준한 성적과 그리고 특히 저희 교대에서는 그 전학년의 고른 분포를 보이는 성적을 갖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좀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무대복에 있어서.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6회 제한이기 때문에 사실 입학사정관 전형 외에도 다른 전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1.7로 괜찮았는데요. 2학년 때 2.9 등급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3학년 성적이 또 떨어졌다고 했는데 참 큰일인데요. 그래도 지금 제공된 자료로 본다면 2.3등급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성적은 뭐 정량적으로 잘라서 본다라면 사실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을 한다라면 서울시내에서는 상명대학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서 외대 글로벌 캠퍼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이제 100분위 기준, 표준 점수 이제 시험에 따라 좀 당락이 고조가 좀 있으니까요. 100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언수회탐 두 과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290 정도의 100분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회탐은 두 가지를 했을 때 212 정도의 100분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수회탐을 한다면 한 상명대 자연 정도,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 정도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회탐으로 본다면 서울여대 정도의 지원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회탐 전형 이 성적이 좀 낮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조합을 좀 잘 해보면 이제 언수탐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한 11점 정도가 상승을 하긴 하지만 이런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내 성공회대 말고는 이렇게 조합을 한 전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교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리더십을 발현한 경력이 좀 있습니다. 회장 활동 그리고 대의원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라는 것은 본인의 능력을 이제 검증하고 이제 발현했던 기회가 되는데 충분히 역량을 검증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상 경력 안에서도 진로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학생이 앞서서 이제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을 할 경우에 합격 가능하겠는지 솔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연창모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총 8개 전국 교육대학교 중에서 4개 교육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대학을 갖다 선호하는 학생들이 그 대학들의 중복 지원을 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저희 학교의 전형이 올해 처음 도입됐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예년에 일반 전형 경우에 비춰보면은 교과 성적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므로 비교과 부분이나 또는 종합 서류평가 부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업 성적을 갖다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업 성적 하나만으로 등위를 매겨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을 지향하고 그리고 종합 서류 평가로서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적성이나 잠재력을 갖춘 것을 평가해서 선발을 하자. 그리고 대학 입학 이후에 수학 능력도 그 부분에 분명히 고려된다. 이 점을 감안하고 지원하시는 것을 갖다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경인교대에서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연창범 선생님께서 또 이 경인교대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처음 도입되면서 특히 저희 학교에 기존 도입되지 않았던 학교장 추천을 갖다가 기본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추천 관련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이제 2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과랑 문과 관계없이 추천이 가능하냐는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계열별로 한 명씩 추천하는 것을 갖다 권장은 해드리지만 학교별 여건이나 그리고 인원 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추천권은 모두 고교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교 교장님의 재량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각 고교에서 계열별로 가장 이제 괜찮은 학생 한 명씩을 추천해서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작년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을 별도로 운영했던 것을 지금 입학사정관제 통합을 하면서 네. 한 학교당 2명의 인원 제한을 국가보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3명까지 이렇게 추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의 재량을 좀 중시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와 계셔서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좀 긴장되고 면접 보는 것 같이 떨릴 것 같고 그러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시겠어요? 궁금한 점이 없어요. 나이를 주셔서. 예. 자, 우리 학생도 여러 가지 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고 특히나 경인교대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특히 자기소개서 부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이 점만은 생각해보자라고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기소개서를 갖다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 진학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 사실만 여러 차례 기재하고 또 자신의 주장만을 갖다 전달하려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크게 범하는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을 갖다가 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랑 그리고 기타 서류에서 자신이 해왔던 활동들을 갖다가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갖다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대화하는 창구로 좀 활용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우리 선생님의 좀 조언을 잘 이해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박문수 선생님 같이 이제 들으셨는데 우리 학생이 사실은 경인교대에 입학해서 합격을 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또 이제 다른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시뿐만 아니라 이제 정시까지 대비할 때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지원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지금 시점은 고3 학생들한테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마무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좀 극단적인 수도 있겠는데요. 내신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해서 최대한 내 성적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과 및 서류들에 대한 마무리 능력.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학생의 성적이 334 등급입니다. 언수회가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지금 44의 등급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적 조합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과 학생인데 지금 외국어 성적이 제일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도권의 최저 충족도 사실 안정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성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외국어 성적을 포기하면 사실은 정시에 갈 수 있는 방향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럼 이제 수시에 이제 나는 그러면 최저원 맞춰서 올인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현명한 좀 선택이 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입사 준비, 이제 아까 서류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전형 방향에 따른 좀 활동을 좀 그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생활 충실한 거에 포인트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뭐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지금 학생이 했던 그런 회장이나 대형 경력을 중심으로 리더십 전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그룹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쓰게 된다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를 예를 든다면 교사가 꾸민 건 사실 자기소개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꾸민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잘 모르겠어요. 보내주신 자기소개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는 분명히 학생이 꾸민 것이 교사는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기가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그리고 회장이나 대의원 같은 것을 역임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역경을 극복한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썼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게 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천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좀 나눴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있는 전형은 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성신여대 리더십 우수자, 그다음에 인하대 리더십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충실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라든지 서울여대 발언 플러스형 인재, 가톨릭대 잠재 능력 우수자를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어 성적에 대한 것이 이제 고민을 한다라면 적성고사에서 가톨릭 대학이 외국어 없이 언수를 보니까요. 네. 그런 쪽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반 전형에서는 숙명여대 학교장 추천 리더십이나 인천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들께서 약간 쓴소리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이해하셨어요? 네. 네, 자기소개서를 한번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선생님들 말씀해주신 방향대로 잘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네. 상담해주신 내용은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합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3 조혜원 학생은 경인교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강점은 고교 재학 중 꾸준한 리더십 활동을 했다는 점과 어문학과 예체능 계열 등 교직 적성에 맞는 수상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학생이 보완해야 할 점은요, 고교 재학 중의 활동을 반영하여 좀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의 주요 활동을 그룹화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의 어떤 결정적 조언은 자기소개서의 교직서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교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나 2013학년도에 교대 입시가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던데요.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입학사정관제라고 해서 이제 교과 성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종합평가 방식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평가되니까 성적은 아예 입학사정관제랑 관련이 없다는 그런 일부의 착오가 없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저희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교직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 고교에서 각 학교당 2명씩 교직 적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해서 추천하므로 고교의 추천권을 존중하고 고교 대학 연계의 측면에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이 고교에서 추천을 하는 학생은 기본적인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인교대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연창모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경인교대와 세종대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기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세상의 으뜸이 되기 위한 생각과 세상의 1인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과 세상의 최고 인재를 만들기 위한 자원과 세상의 빛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히 갖춘 대학. 세상을 흔들어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세종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애지정신, 기독교정신, 훈민정신의 교육 이념으로 소통, 화해, 그리고 비전을 키워드로 화합해 미래를 바꾸는 찬란한 대장정을 펼쳐온 세종대는 이제 특성화, 세계화, 정보화를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세종대, 세종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데요. 더 높이,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세종대에서 함께 꿈을 이뤄나갈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세종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창의 인재 전형,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 사회 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이 있는데요. 우리 세종대학교는 덕성, 창의, 봉사, 실천을 학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이며 실천적이고 전인적인 교양을 갖춘 그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군과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우리 세종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전공 분야에서 열정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 또 공동체 내에서의 리더십 또는 창의성을 갖춘 학생, 그리고 역경 극복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학생을 발탁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에너지가 될 인재를 알아주는 대학. 상상 그 이상의 대학 세종대에서 희망을 싹 틔워 꿈을 꽃피울 인재를 기다립니다. 네,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이번에는 세종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장재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세종대학교는 특히 호텔관광대학이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장재윤 선생님, 먼저 수험생들이 꼭 챙겨야 할 세종대학교 입시 일정을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2013학년도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일정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은 세 가지 전형 모두 동일합니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만 이루어지며 서류는 10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2단계인 면접은 11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창의인재 전형은 17일, 성장잠재력 우수자 전형은 18일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10일 오후 5시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세종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2013학년도 본교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전형명 변경과 모집 단위의 구분, 그리고 모집 인원 및 면접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창의적 리더십 전형을 개선 발전시켜서 전형명을 창의인재 전형으로 바꾸었고 모집 단위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경영대, 사회과학대, 호텔관광대에서는 전공 적합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 등 공통적인 평가 역량에다가 리더십 역량을 추가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인문과학대와 자연계열 전 대학에서는 공통평가 역량에다가 창의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에서는 성장잠재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 지난해 126명을 모집했는데요. 올해는 140명으로 증가를 하였으며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의 경우는 24명에서 10명으로 축소를 하긴 했지만 대신 지원 자격을 보다 확대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전형 모두 전형 단계별 진행은 지난해와 동일한데요. 다만 창의인재 전형의 경우에서는 지난해에 있었던 토론 면접을 없애고 다대일의 개별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청원여고에서 학생들을 직접 진학 지도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종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올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정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입사 전형에 대한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회 원서 제한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서 접수 일정이 11월 이전, 수능 이전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는 수시 2차가 11월에 접수를 한다는 거, 그리고 학생부 100%고 물론 인원은 작년보다 좀 줄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11월 달에 접수를 한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를 봅니다. 예, 세종대 전형 중에요. 그 적성고사의 비중이 작년에 70%였는데 올해는 50% 줄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학생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좀 학생부 비중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는 것 두 가지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종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오늘 유용한 정보를 주실 것 같은데요. 직접 또 세종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구성작가가 꿈인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네,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저의 활동들이 입학사정관 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활동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또 인문계열의 고3 여학생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 2학년 걸 살펴보면요. 국어 문학 과목 성적이 4등급, 3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과목이 1학기 때, 2학기 때가 4등급, 3등급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6월 모의고사 성적만 좀 살펴보면요. 언어가 6월에는 5등급, 그 다음에 수리 나영이 3등급, 그리고 외국어가 4등급이었고요. 탐구 과목은 4, 3등급이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볼까요? 네, 지망 전형은요.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창의 인재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교내 활동으로는 2학년 국제미래금융반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지역 기자단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 노인 양로시설 청소 그리고 장애인 봉사센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수상 경력으로는 법과사야 중국어에 대한 학력 우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교내 외국어 의사소통대회 3위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네. 자, 구성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 우리 학생이 세종대 창의인재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윤 선생님께서 어떤 전형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2013학년도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전형명 변경과 모집 단위의 구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으로는 2011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단위를 두 개로 나누어서 경영대, 사회과학대, 호텔관광대학에서는 전공에 대한 열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고 인문과학대학과 자연계열 전 대학에서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공 관련 소질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전형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서류평가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면접은 지난해에 토론 면접이 없어지고 15분 내외의 개별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창의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지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그 고교 재학 중에 가정 내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은 지원자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지원자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의 대표적인 활동을 보면 UCC 제작이나 성남시 지역 기자단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자기소개서나 학생부를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학과를 지원한 동기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된 계기나 그 과정 또 그로 인해서 스스로 배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두고선 순서대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인재 전형에서의 신문방송학과는 추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리더십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원자의 그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면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변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신문방송학과는 37대 1의 좀 높은 경쟁률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높은 경쟁률에서 성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이 그 리더십 활동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리더십 활동에 대한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 아직 리더십을 발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자, 박문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 어떤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제공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학생한테 하나만 좀 묻고 싶은데요. 3학년 1학기 성적은 어땠습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이 2학년 2학기보다 하향을 쪄서 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럼 내신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은 지금 1학년 때 3.8등급이었고요. 2학년 때 3.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성적이 좀 떨어져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평균 한 3.5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는 사실 서울 시내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100분위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언수회탐 2개를 기준으로 하면 298 정도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상명대학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그 전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혜탐입니다.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보다는 수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수혜탐을 본다라면 244 정도의 100분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여대 정도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는 덕성여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학생은 평범하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좀 한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하게 어느 활동을 좀 뚜렷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좀 학교 생활을 잘한 편인데요. 그중 이제 학생이 이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기자단 활동인데 그렇다면 이제 교회 기자단을 활동을 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을 조금 차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가지 그리고 또 추가로 조금 한 말씀을 좀 드리면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나한테 정말로 역경이 됐었는지 그러면 그걸 잘 극복을 했다라면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지은 선생님, 이제 또 관건이 되는 게 우리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50%나 됩니다. 예. 그래서 면접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고 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재능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우선 성장잠재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전공 관련 문제가 출제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받아서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기초전공 소형 문제라고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지원자들이 고3 수험생임을 감안한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의인재 전형에서는 작년에 토론 면접을 없애고 성장잠재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게 개별 심층 면접으로 15분 동안 진행이 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 시에는 지원자의 솔직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담겨질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장황한 문장보다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도 좀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지금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와 계시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제가 아까 내신이 2학년 때까지는 상승세였는데 3학년 때 하락이었다면 네. 어떤 평가를 받는지. 네,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 이제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조금 더 향상이 됐었고, 3학년 건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조금 전에 이제 학생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학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형에 반영되는 전학년 내신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다면 아무래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면 종합평가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나타나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대학교 장재윤 입학사정관께서 내신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박문수 선생님께 좀 말씀을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이제 이런 그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시야를 더 넓혀서 이제 수시 6회 지원 전략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6회를 고려할 때 우선 골고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전형을 좀 찾기 위해서 좀 마무리 정보가 필요한데요. 우선 뭐 내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3학년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교과 성적이 6등급과 4등급입니다. 하지만 사회 교과 성적은 2등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과목과 사회 교과 과목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를 반영하게 된다면 내신 성적이 올라갈 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최저 기준 충족도 사실 안정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수외탐을 준비했을 때 내가 그러면 숙대와 이대를 빼는 나머지 여대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탐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권대 학생들이 가장 장점 있는 그래도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탐구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마이너스입니다. 무조건 갖춰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명목적인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딱딱 보기에 어떤 것이 이제 소스가 될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가 돼 있든 기재가 돼 있지 않든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적합한 전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보편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광원대 천빛 인재라든지 아니면 명지대학교 옵티머스 리더 전형을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외탐 성적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적성고사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최저를 맞추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국민대와 광운대 그리고 단국대 죽천 캠퍼스의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구성작가의 꿈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됐나요? 제가 신문을 역 근처에서 보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보와 희망을 주고 싶었는데 네. 인쇄 매체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게 현재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구성작가라는 걸 알게 돼서 구성작가를 꿈꾸게 됐어요. 네,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민을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자기소개서 준비, 면접 준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3 하은영 학생은 구성작가가 되겠다는 진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창의인재 전형을 통해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진로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반면에 보완할 점은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와 활동 계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리더십 활동에 대한 평가도 역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인 조언은요,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자기소개서 작성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세종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요. 장재윤 선생님 가시기 전에 우리 수험생들께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인재 전형에서는 모집 단위를 구분해서 추가로 평가되는 역량이 다르니까 창의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배려자 및 기여자 전형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자격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요강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궁금증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장재윤 선생님, 그리고 또 청원여고의 박문수 선생님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좋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결정적 코치가 되어주셨는데요. 전경원 선생님께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여름방학을 맞아서 학부모들과 그리고 수험생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저희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주최합니다.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내일도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오후 1시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인 금요일에는 7월 27일 금요일에는 오후 2시 이화여고에 있는 화하몰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요. 입시엔터.com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 02-360-40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가 없습니다. 이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원서 점수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많이 있을 텐데요.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러한 궁금증 모두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일은 경희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서 가장 정확한 입시 정보와 또 합격을 위한 1:1 10층 상담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경희대와 서울여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